그와 같은 대항력, 네. 즉 인도와 전입층을 맞췄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조건이 있어야 되군요. 자, 그럼 반대로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영아 씨.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나가고 싶다는 거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네. 그럼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네. 뭐 살기 싫다고 해도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쵸. 어떻게 보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의무도 주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자를 보호하는 네,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예.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인, 즉 나하고 앙숙인 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작은 것을 트집 잡으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부당한 또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그 임대차 계약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흔히 이제 네. 당연히 보증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네. 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이 경우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임차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큰 돈을 주고 전세권 등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등기부등본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은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역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경매로 네. 넘어갔을 경우에는. 근데 역시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임차인의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저당권자라든지 다른 임차인들이라든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만약 임차인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예. 빚이 많을 경우에 예. 그 경매 대금이 그보다 낮으면 예. 임차인이 하나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다 건가요?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예를 들어 하면 설명을 예.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선 변제권과 네. 이제 이 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주택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치고요. 그보다 앞선 저당권자가 한 명 예. 있다고 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네. 그다음에 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고 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이 경매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 1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보다 우선권자인 거고 우선권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들어갈 때 이미 그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가 없고 네. 다만 2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리가 앞서서 대항력과 이제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고요. 네. 근데 만약에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금액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예. 예를 들면 경매 가액이 1억입니다. 네. 그런데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1억 2천이에요. 어.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도 다 못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0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완전하게 네. 빈몸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에는 또 새롭게 하나 더 두어서 소액 임차인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즉 1순위 근저당권자, 저당권자보다 더 우선해서 네. 일정 금액만큼은 보존을 해주자라고 네.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한해서 일정한 부분의 금액만 이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변제권에 관련된 그 금액 그 범위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 정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보다 더 우선해서 네.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법에서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원 예. 한도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3,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고, 네. 우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은 5천만 원 이하의 이하로. 예, 보증금. 쉽게 말하면은 내가 임차인이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월세 10만 원 준다. 네네. 이러면 소액 임차인이 아닌 겁니다. 소액이 아닌 것이죠. 그죠? 네네. 5천 그래서 넘었으니까.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 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 창원 지역 같은 경남 지역에는 네. 최대한 1,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전액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은 네.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또 해하게 되는 거니까 네. 또 일정 금액 1,7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정말. 변제 받으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되는 것인데 네. 모두가 누구에게나 다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 악의적인 그래서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허위의 임차인을 만들어내서 네. 이 소액 보증금을 가져가게 돼버리면 예. 또 다시 권리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즉 강제 경매가 경매가 되었다 했을 때 네. 그 경매 개시라는 것이 등기부동산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가 되었다는 결정이 되기 전에 이런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갖춰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라는 것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 자 배당받을 사람들은 그 배당받을 금액을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경매 절차에서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법원에 쌓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네요. 자신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미 그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예. 네. 그리고 해당한다면 반드시 경매법원에다가 배당 요구서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예. 몰랐다면은 정말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네. 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자체가 그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 네.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집주인의 말을 듣고 네. 지금 바로 이사를 가도 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네. 당연하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주택임대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다 하더라도 보증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집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만약에 우리가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항력 우선 면제권 할 때 제가 거기에 인도를 하고 즉 네. 거주를 하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향후에 경매된다거나 네. 다른 어떤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 대항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되고 근데 급히 예를 들면은 만료되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계약도 다 해놓았고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다른 집 이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임대차가 통상적으로는 등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명령이 즉 임차권을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일방적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임대인 동의 없이. 그렇게 되면 그 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자 임차권에 대해서 보증금은 얼마,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게 등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나가셔도 집을 빼도 되군요. 계속해서 그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들이 유지되게 됩니다. 네. 이거 자, 알아야겠네요. 그 밖에도 그 주택 임대차 체결을 할 때 예.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놓친 것이 네. 그 확정일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요즘은 그 확정일자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네. 아까 그 우선 면제권 같은 걸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확정일자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네. 그 임대차 계약서 이 원본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 현재는 예.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죠, 그죠? 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거기서 이제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그 도장을 찍어주면서 확정일자 그래가지고 날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 네. 인터넷 등기소라고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그날 바로 인터넷 접속하셔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좀 그것을 편하게. 하나 이제 수월하네요. 네네 예.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은 이 임대를 체결하는데 임대인이 예.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세를 놓는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임대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막상 등기부동산의 주인과 임대를 체결한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건물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임대인이냐 행사하면서 월세를 싸게 해줄게 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게 돈을 되면 받고. 우리로서는 그냥 쉽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네. 즉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을 그 사람 명의로 보내준다거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받을 수 없겠네요. 네, 전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건 그 집에 들어가건 완전하게 그냥 권리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임대인